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돈, 그 중에서도 바로 저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돈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투자하는 시간 대비해서 되게 많이 벌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상하게 통장에 잔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저축하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축을 하고 돈을 잘 모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여기 이 시크릿 실천법이라는 책에도 159페이지 부 끌어당기기에서 저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 저축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라. 자신을 위해서 돈을 먼저 쓰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자신을 위해 돈을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은 뒤처져진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서 먼저 돈을 쓰라는 의미는 뭘까? 바로 저축 계획을 다른 지출보다 상위에 두라는 뜻이다. 저축이 나를 위한 거니까 저축을 1순위에 둬야 된다고. 그렇다고 공과금이나 세금을 전혀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단지 당신을 위한 돈을 먼저 쓰라는 말이다. 인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보상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된다. 가구, 음식, 세차 등 물질적인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러분이 되게 많은 것들을 사시잖아요. 본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건 이번 달에 나에게 주는 상이야 이러면서 막 하시는데, 그걸로 부족하대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저축하고 투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돈을 써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저축할 거야. 지금은 돈 들어갈 때가 너무 많아서 당장 저축할 수 없어. 이는 당신 자신보다 다른 모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순히 돈에 관해서가 아니라 가치에 관한 문제다.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면 당신을 위해서 돈 쓰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자신에게 보상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게 된다. 되게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게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저축할 돈을 좀 빼놓는 거. 자신에게 가장 먼저 투자하는 거. 그래서 자신의 영감에 투자하는 것. 그거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당신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을 쓸 때는 당신이 첫 번째, 세금이 두 번째, 나머지가 그 다음에 돼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액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출만 늘리면 이는 곧 빚이 증가하는 지름길이다. 간단히 생각해보자. 빚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빚은 당신의 가치를 높이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이 불을 쌓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능력 이상으로 과소비를 하면 당신은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 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 신용카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부주의한 사용은 당신에게 빚을 떠안길 수 있다. 확실한 수입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진 것보다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자를 받기는커녕 이자를 내고 있다면 상황은 더 최악이다. 빚에 대한 이자는 급속도로 상승하지 않은가. 먼저 저축을 유지하고 이자를 받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면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다. 일단 지금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빚을 없애는 거를 1순위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빚을 다 갚잖아요. 빚을 갚으면 이자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건 간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저축을 조금이라도 해서 몇십 원이라도 이자를 만드는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돈을 토대로 어떤 거를 사거나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해주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금 짧게 보면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5년, 10년, 15년, 20년, 50년 뒤에 실행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자를 받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면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 중에서 현금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현금을 쫙 장지갑에 넣고 그날 예산에 맞춰서 쓰고 현금을 쓰면서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축을 유지하고 이자를 받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출하면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다. 아울러 빚이 없다는 것은 당신의 계좌에 돈이 불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빚이 없는 날 생각해 보셨어요? 그 기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출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빚이 없다는 건 그래서 당신의 계좌에 돈이 불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아요. 자, 현금 결제를 생활하면 지출에 더욱 신중해진다. 현금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때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력인데 요즘에 이렇게 10,000원씩 넣어놓는 달력 있잖아요. 하루에 10,000원만 쓰게끔 하는 그런 달력도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카드 쓰고 나가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15만 원, 20만 원 써도 뭐 산 거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는 장 볼 때 시장 가거든요. 이제 인천에 이제 모래내 시장이라고 큰 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인데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현금을 한 7, 8만 원 정도 뽑아서 이제 3,000원, 5,000원, 뭐 10,000원 이렇게 주고 이제 장을 봐오면 마트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샀는데도 금액은 훨씬 더 적고 만족도도 되게 높고 과일 같은 것도 너무 싱싱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약간 도둑 맞았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든다 그래야 되나? 현금 결제를 생활하면 지출이 더욱 신중해지고 현금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즉 충동 구매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줄어들고 신중하게 지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현금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항상 여유 있게 가지고 있으래요. 그 다음에 여기 저축을 하면요. 그 저축만큼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달러를 저축하면 100달러짜리의 기회가 오고 1000달러를 저축하면 1000달러짜리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저축하면 10억의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는 엄청난 돈을 저축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매일 찾아오는 기회는 어떤 것일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참 이런 기분이 뭔지 본인도 느끼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삶이 참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뒤에 보면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안 보일 수도 매우 힘들 수도 자신의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다. 그래도 멈추지 마라. 당신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한계도 점점 멀어질 것이다. 걱정을 버리고 걸어나가라. 당신은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위대하게 조직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언이 있어요. 나는 수백억 원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은 황금으로 변한다. 내게는 큰 돈을 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돈을 모아 놓으세요. 그 통장에 공이 막 늘어나는 그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남편도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냐라고 하면 그냥 자동이체로 아예 통장으로 빠져나가게 만든다고. 여러분도 저축하는 즐거움 한번 키워보세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5만원씩, 10만원씩, 20만원씩, 30만원씩, 40만원씩 저금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100만원도 저금할 수 있는 날이 오고 100만원씩 저축을 하는 게 계속 습관이 붙다 보면 또 1000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순간도 오고 1000만원씩 저축을 하다 보면 4천만원, 5천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날도 오고 월에 1억씩 저축할 수 있는 날도 올 거 아니에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되게 많은 부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전 세계에서 막 생겨나고 있는데 요즘은 굉장히 빨라진 게 예전에는 이제 금수저 세습 위주의 그런 부자들이 많았다면 물론 우리나라에도 아직 그런 부자들이 많긴 하지만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앱 같은 걸 개발해서 10억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120살까지 살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확 열어놓으시고 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복을. 그리고 네, 오늘의 즐거움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더 큰 즐거움에서 참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싸워왔었거든요.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벽들을 내가 되게 많이 세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그때 만났던 한 크리스찬 중에 재원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반복되는 나쁜 행동이나 실수들을 하고 그거를 되게 괴로워하면서도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하려 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항상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굉장히 화를 잘 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거에도 굉장히 화를 많이 냈는데 그러면 또 이제 후회하잖아요. 후회하면서도 다음에도 또 똑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난 원래 이래! 이러면서 제가 화를 확 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이 세상에 원래라는 건 없어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제가 제 맘대로 화를 내고 싶어서 나는 원래 그래라는 변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원래라는 건 없어. 너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지금 네가 네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난 원래 그래라는 말로 너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데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변명이야. 너는 원래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제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저한테 해줬던 말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성서 구절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되게 여기저기다 많이 붙여놓고 보고 지금도 제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것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것이 될 수 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훈련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행복한 이기주의자 9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어떤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남들의 시시껄렁한 평판이나 그런 거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가? 서랍 하나 가득 이런저런 말을 쌓아놓았다가 정기적으로 꺼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게을러. 나는 음치야. 나는 눈치가 없어. 나는 건망증이 있어. 나는 이러이렇다라는 그런 꼬리표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꼬리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대요. 나는 사람들이 잘 따르는 편이야. 나는 카드 게임을 잘해. 나는 착하다. 이런 쪽으로. 근데 이제 긍정적인 꼬리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말고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만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자신을 표현하는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용어들이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꼬리표를 붙이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한다. 방해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죠. 자, 현상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그래 라고 하는 게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변명거리였던 거죠. 키르케고르는 그렇게 단정적인 말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단정적인 꼬리표에 어울리게 행동하면서 자기의 고유의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의 성장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꼬리표대로만 행동하려 든다면 그거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내가 어느 정도 과거에 매여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가 있대요. 난 항상 그랬어. 어쩔 수 없어. 난 원래 그래. 이거 다 변명하는 거죠. 위 말들은 무늬만 다를 뿐 모두 같다. 모두 다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방해하고 있다. 당신이 삶을 더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를 현재의 순간순간을 한껏 충실하게 살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왜 툭하면 화부터 내? 네, 예전에 저 같은 사람이죠. 아, 원래 그래. 나는 항상 그랬어. 정말 어떨 수가 없어. 난 원래 이랬어. 이 사람은 자기가 변할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의 결과는 이거래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버릴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한테 꼬리표를 붙이려고 한대요.
너는 이래, 너는 이래. 그러면서 자기 맘대로 막 컨트롤하려는 거야. 넌 착한 애잖아. 내 말 들어야지. 난 착한 애지만 너가 이용하는 거에 이용당할 만큼 바보는 아니거든. 난 착하지만 노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하죠. 이제 전형적인 10가지의 꼬리표를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웨인 다이어 님이. 나는 뭐뭐에 약해. 나는 수학에 약해.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영어를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에 약해. 나는 요리, 스포츠, 뜨개질, 그림, 연기 등 몇몇 기술적인 분야에서 서툴러. 나는 항상 그래왔고 지금도 그랬고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난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식으로. 나는 세계 챔피언이 아니니까 어설프게 하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나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죠. 또 이런 꼬리표가 있대요. 유전적인 꼬리표. 나는 내성적이고 성미가 까다롭고 신경질적이면서 겁이 많아. 이런 꼬리표, 성격에 대한 꼬리표래요. 나는 운동신경이 없고 몸이 둔해. 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신체 활동을 기피한 데서 비롯한 것이지 본질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닉 부이치치가 수영하고 축구하는 거 봐요. 그거 보면 진짜 할 말이 없다니까요. 서핑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지, 한번 해봤으니까. 근데 그분이 서핑보드에서 서서 이렇게 파도 타는 거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요. 서핑 하와이에서 배우던 뉴질랜드에서 배운 건 그게 파도가 약간 큰 곳에서 배울 수 있어서 어쨌든 나는 못해라는 말보다 한번 배워봐야지, 시도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신체적인 꼬리표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매력이 없고 못생겼고 덩치가 크고 평범해 키가 작아. 키가 작아서 뭐 어떤데? 뭐 할 거 다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꼬리표를 붙이고 있는 이상 이성관계에서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지 않아도 된대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대요. 연애를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 나는 키가 작거나 혹은 나는 신체적인 어떤 매력이 없거나 못생겼거나 뭐 이러니까라고 이제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혹은 나는 정리를 안 해. 나는 칠칠칠 못해. 나는 뭐 어떻게 해. 나는 항상 이랬어 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나는 건망증이 있어. 나는 무책임해. 나는 무관심해. 나는 그 다음에는 뭐 한국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아시아인이야? 이런 것도 다. 나는 제멋대로야. 권위주의적이야. 뭐 나는 늙었어. 중년이야. 지쳤어. 나는 힘들어. 나는 나이를 먹었어. 이것도 전부 다 꼬리표라는 거예요. 꼬리표. 나는 어떻다라는 그 꼬리표를 계속해서 하면은 그거를 붙이면서 과거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땠던 그 기억에 머무르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얻는 건 뭐냐면 회피라는 걸 얻을 수 있대요. 난 늙어서 못해. 힘들어서 못해. 나는 건망증이 있으니까 못해. 나는 키가 작으니까 못해. 나는 여자라 못해. 나는 한국 사람이라 못해. 나는 우리 부모님이 가난하니까 못해.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아주 매력이 없어요. 자, 이렇게 꼬리표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됐다고 믿게 되고 순간 앞으로도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꼬리표를 사용하면 아주 노력할 필요도 없고 변화를 할 필요도 없어요. 변화의 시도에 따르는 위험도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는 거죠. 나는 수학을 항상 못해. 오늘 밤 풀어야 되는 수학 문제가 있네? 난 풀 수 있을 거야. 10분 동안 하다가 난 못해. 왜 못해? 왜냐하면 나는 수학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죠. 자, 변화로 회피하는 거. 이거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보다 꼬리표를 붙이는 게 훨씬 쉽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뭐 이웃이나 조부모, 나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해라고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꼬리표를 이제 내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시제에 꼬리표를 사용하지 말래요. 예전까지 나는 원래 화를 많이 내. 앞으로도 낼 거야. 지금까지 쭉 그랬고 앞으로도 낼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는 화를 많이 냈지. 예전에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그런 말투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식으로 행동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람한테 자신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해야 된대요. 내가 다시 그 꼬리표로 뿅 하고 들어갈 때마다 잡아당기던가 여길 당기던가 야 아니야 뭐, 톡을 보낸다던가 뭔가 경각심을 일으키게 알아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내가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꼬리표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신을 망치는 꼬리표를 붙인 행동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동안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그래서 시간 날짜를 계속 기록해요. 내가 화를 안 내기로 했는데 화를 냈다. 몇 월 며칠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몇 분간, 이런 거를. 예전에 저는 1시간 넘게 화를 내고 남한테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 저 스스로한테도 밤새서 화를 내고 막 분해서 못 자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를 하면, 기록을 하면 점점 이게 텀이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장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텀이 점점 늘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10번 화내다가 그 다음에는 8번 화내고 3번 화내고 2번 화내고 일주일에 2번 화내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두 번 화내고 그렇게 쭉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1년에 한두 번밖에 화를 내지 않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발전한다니까요. 점점. 그리고 그 꼬리표를 없앨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 11시까지 한 번도 화를 한 번 내지 말아보자. 그래서 10시 반에 엄청 화가 났어. 야! 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딱 시간을 보고 10시 반 30분만 참자 30분만 그렇게 기다렸다가 12시에 화내는 거야. 근데 12시에 화내려고 하면 또 이제 화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텀을 늘려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인생은 갈고 닦기 나름이다. 타고난 본성 따위는 없다. 그 말 자체는 사람들을 멋대로 분류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거. 자, 나는 내 선택의 총합이죠. 나는 지금 오늘의 내 피부, 머리 스타일, 눈썹, 눈, 코, 입, 내가 선택해온 그 결과, 내가 뭘 먹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간직한 꼬리표들이 있어요. 나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야. 운동을 저는 진짜 안 한다는 숨만 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는 일주일에 5번은 운동하는 사람이야. 건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가기 싫어도 운동화를 신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꼬리표를 바꿔 붙인 거예요. 좋은 걸로. 그 다음에 나는 키가 작아. 나는 폭식증이 걸렸어. 해서 나는 키가 작지만 몸매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김태희 씨나 송혜교 씨도 보면 키가 되게 작은데 비율이 되게 좋잖아요. 저는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키가 작지만 비율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꼬리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분노의 여신이었지만 지금은 평화의 여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죠. 저 옛날에 진짜 욕쟁이였거든요. 입을 열면 쌍두문자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욕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키도 작고 약간 귀엽게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레벨의 욕을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혼자 결론 내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욕을 이렇게 A4 용지 한 바닥에 써가지고 입에 안 붙으니까 랩처럼 계속 이걸 외워서 막 노려보는 것도 막 연습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욕쟁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대신 친구가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 후회했어요. 그리고 입에 붙은 욕을 또 이제 벗어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의 이 표정과 말하는 방식을 얻기까지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무튼 인생은 갈고 닦기 나름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꼬리표, 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붙여놨던 나는 화나면 무조건 먹어 이런 거에서 이제는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에 좋은 거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 나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꼬리표를 바꾸기까지 정말 부단히 저도 갈고 닦고 노력했거든요. 피부도 여드름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났었는데 막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매운 거 엄청 먹고 기름진 거 되게 많이 먹고 막 이랬을 때 장기간도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의 이 피부를 얻기까지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좋은 음식을 적당히 먹고 화를 내지 않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이럴 때는 좀 덜 먹고 이런 제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갈고 닦고 지금도 닦아요. 계속. 우리는 결국 닦는 인생인 거예요. 끝까지 갈고 닦아서 다이아도 보면 돌덩인데 그걸 계속 갈고 닦고 해서 짜잔 반짝반짝 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갈고 닦아야지요. 언제까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저는 그 예시를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서 제일 바이올린 잘 키는 할아버지인데 이미 넘버원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한 4-5시간씩인가 계속 연습을 하신대요. 계속해서. 아니 이미 세계 정상인데 왜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느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 말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저도 갈고 닦고 그 이유가 내가 조금 어제보다 오늘 요만큼 더 멋있어지고 어제보다 오늘 요만큼 더 행복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요만큼 더 기쁨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 갈고 닦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꼬리표들은 몰아내야 할 악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꼬리표를 달아야겠거든.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보세요. 나는 꼬리표를 떼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그 꼬리표를 딱 떼는 사람이죠. 할 수 있어요. 나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성향이나 부모님에서 받은 그런 것들은 다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최고를 찾아내려고 하면 최고가 내 최선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돼지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진주보다 훨씬 더 귀하거든요. 아이폰 돼지한테 던져주는 사람 없잖아요. 다 밟아버릴 텐데 기능도 모르고. 그럼 철물점에 가겠죠. 고철이 돼서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은 훨씬 더 소중한 아이폰 수천 수억만 대랑 비교해도 어떻게 비교 가치가 안 되는 소중한 분이신데 그렇게 옛날 꼬리표에 잔뜩 묻은 진흙구덩이에 있을 필요가 없죠. 빼서 닦아서 충전해서 쓰면 돼요. 잘할 수 있어요. 화이팅! 기적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 주인공이 빚을 갚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심리학 공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에 막 나쁜 것들이 쌓여 있었다면 부정적인 게 그 감사합니다가 깨끗하게 그 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관이 깨끗해졌을 때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새로운 기회와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진다라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이 우주님이라는 분한테 배운 내용이었는데 심리학 수업을 들어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배우고 이런 걸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팔찌를 판매를 했는데 팔찌를 산 사람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렸더니 그분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입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저절로 막 증가했고 그러면서 더욱더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 손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서 입소문이 계속 퍼진 덕분에 손님들이 증가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가게에는 사랑과 감사의 돈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저도 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리치서클 아카데미. 이게 오프라인 모임보다는 온라인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좋은 변화가 생겼다 아니면 삶에 어떤 게 생겼다 되게 많이 좋아졌다 뭐 관계가 좋아졌다 면접에 합격했다 건강이 좋아졌다 뭐 이런 저런 막 사랑과 용서와 치유와 감사와 혹은 뭐 집을 팔았다 돈을 벌었다 막 이런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내용들이 막 사람들이 써줬거든요. 써주고 막 그걸 축하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자기들도 자기만 알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너무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임신이 안 되는 어떤 분께서 아이디를 축복받은 임산부로 바꾸시고 그 뒤로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서 그 과정을 막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임산부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생겼고요. 난임이었던 분, 아예 포기하고 계셨던 분도 임신 지금 벌써 7개월 차다라고 연락을 해주셨고 아토피로 너무너무 고생받던 한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고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하면서 그분이 아토피가 정말
그냥 보통 사람 피부처럼 변한 거예요. 23년 동안 아토피를 앓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그게 지금 댓글이 거의 막 1000몇 개가 넘게 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아토피 가지고 있거나 피부병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달라지는구나라고 또 달라지게 됐고, 돈 번 거, 빚 갚은 거 이런 것도 너무 많고, 근데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우리 카페의 기운이 사랑과 감사로 막 모이게 됐거든요.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가게에 사랑과 감사의 돈이 모이게 되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적이 생기게 되었다. 이거가 저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근데 이걸 알리는 이유도 하나예요. 여기 보면 기적이 넘칠 정도로 쌓여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155페이지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뭐 세상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우주라고 적으셔도 되고, 우주에는 기적이 넘칠 정도로 쌓여있다. 우주에는 기적이 넘칠 정도로 쌓여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주문할 수 있도록 전해야 돼. 너 하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너 자신으로 만든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나 자신이라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우주님이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이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그것도 나다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랑 비슷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기적이 일상이야. 나는 오늘도 기적이었고 오늘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중이었고 이게 남들 눈에는 안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기회가 돼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사랑을 전하고 막 두려워하고 움츠려들기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힘을 내자, 더 많이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내가 만나는 세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친절한 사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었는데 눈을 들어보면 어느새 되게 상냥한 사람이 많아지고 되게 막 미워하고 괜히 주는 거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되게 사랑이 넘치고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을 막 함부로 쓰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려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좋은 것들을 접하고 느낀 변화, 기적 같은 게 있다면 그거를 널리 알리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에 뭐라고 주문을 하냐? 이렇게 주문을 하면 오히려 되게 많이 편안해져요. 어떻게 주문하냐? 적을 준비하세요. 모든 것이 행복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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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도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니까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주 전체가 다 행복해지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하면 어느 틈에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상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친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거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면 제가 포잡을 뛰었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서비스직이나 아니면 뭐 식당 아니면 옷가게 뭐 이런 데서 큰 마트, 몰, 뭐 화장품 가게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만나는 사람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1000명이 넘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불행을 안겨주는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이런 거를 화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점원들한테.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눈물이 주룩 흘러요. 너무 너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거나 소리를 지르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이렇게 대응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잘못 안 했는데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 사람이 그냥 다음날 또 오고 다음날 또 오고 다음날 또 오고 그 사람 친구들 또 데려오고 막 이러면 진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불행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도 지레 겁먹고 막 힘들어 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과실인 경우에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진정시켜주면 좋고 내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그 사람이 진정되고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요. 어느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내가 그 직장 말고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변하게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다 변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내가 직장에서 나를 정말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한테 계속 감사와 사랑을 보냈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네, 감사와 사랑을 계속 그냥 전한 거예요. 모든 걱정에 제가 사랑을 보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내가 다른 부서로 옮긴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자연스럽게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그런 장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달라지고 살고 있는 집도 달라지고 그다음 사용하는 물건들도 다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좋은 것들을 바뀐대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실행하는 게 제일 빨라요.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에 계속해서 사랑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이 말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행동하시면 되고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말지 한 달만이라도 해보자라고 하신 분들은 한 달만이라도 정말 꼭 해보세요. 그리고 카페에 기적 체험이 생겼을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야? 그 비법 알고 계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